시진핑이요? 마가를 외쳤다. 반갑습니다. 김영희TV입니다. 꼬숩습니다. 꼬순내가 솔솔 풍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서요, 시진핑을 박살냈습니다. 중국이라는 괴물. 트럼프가요, 직접 베이징에 가가지고 안락사 시키고 왔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땐 중국 해체 선언을 하고 왔다라고 봅니다. 이재명이가 마음이 급해지겠죠. 그래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를 또 만난다라고 하는데요. 자, 어디 해보라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눈밖에 났고 이 대단한 제재만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 세계가 숨죽여서 지켜본 베이징 회담의 진짜 결론은 저는 이 사람 때문에 일찌감치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냐면요. 54년 만에 동행한 전쟁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자, 저는 이 피트 헤그세스가 같이 비행기를 탔다라는 것부터 끝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정상회담이 아니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안락사 선언이다 라는 것. 54년 만에 국방부 장관을요, 에어포스원에 태웠습니다. 무슨 뜻이냐? 말 안 들어? 관세 뭐 이래 조정 안 되면 오케이, 매 타작 들어가겠어. 무시무시한 경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지금 막 짤이 돌고 있는데요. 피트 헤그세스랑 시진핑과 악수를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서 있던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가 눈을 맞춥니다.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뭔가의 사인을 주고받았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란 전쟁 끝내버렸습니다. 아무도 도움이 필요 없다까지도 이야기를 했죠. 중국의 에너지 기술 물류 모든 핵심을 딱 틀어쥐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에 가서 어떻게 칼을 꽂았다라는 겁니다. 항복하고 우리 물건 제값에 사. 좀 비싸지만 어때? 능력 되잖아. 아니면 군사적으로 한번 작살나 볼래? 이렇게 한 거죠. 시진핑 멱살 잡고 항복 문서를 받아낸 겁니다. 자, 충격적인 대막 샅샅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 구독 후 시청, 멤버십 가입으로 응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72년 과거에 닉슨 대통령이요, 중국을 세계 공장으로 키워줬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그 공장 셧다운을 닫아버렸다라는 거죠. 시진핑은요, 대만 들먹거리면서 전쟁하겠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뭐 레드라인 어떻고 저떻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답도 안 하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나갔습니다. 왜냐? 이미 판이 끝났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이번 회담이요, 왜 시진핑의 완패인지.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시진핑이 뭐 대단한 승리를 펼쳐냈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도 저도 뭐 손에 쥐고 들고 간 것 없다, 마가 진영이 뭐 실망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다루고 있던데요. 그거는 이재명 바램이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4대 급소를 완벽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에너지 잡았죠, 물류 잡았죠, 금융, 기술, 식민지화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잽잽잽 날려봤던 대만, 그것도 꼭 눌러버렸다라는 거죠. 이 4개 포인트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승으로 가져가 버린 겁니다. 첫 번째, 에너지 꽉 쥐었습니다. 이란 잘라냈죠. 베네수엘라 잘라냈죠. 자, 그래서 중국으로 가던 싼 기름들을요, 완벽하게 끊어버렸습니다. 베네수엘라 원유가요, 생산되고 어디로 가느냐?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서 돈 벌어가지고요, 베네수엘라로 갑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요, 베네수엘라를 미국에 51번째 주로 편입시키겠다, 그거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한 게 헛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헛말 잘 안 합니다. 왜냐? 베네수엘라에서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알러뷰짱 난리가 났습니다. 왜? 먹고 살게 해주니까. 그리고요, 진짜로 사회적 약자들요, 민주당 지지가 아니라 보수 정당 지지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진짜 먹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이죠. 물고기 애따 던져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고요, 낚싯대를 지어주는 게 보수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대단히 가스라이팅 당해 있는데요. 지금 베네수엘라는요, 건강한 시장 경제 체제에 맛을 들여가지고요, I love you 트럼프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중국으로 가던 싼기름 다 끊어버렸습니다. 중국이 이제 공장 돌리려고 하면요, 미국산 LNG 들여와야 되고요, 석유를 비싼 값에 사서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에너지 주권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납한 거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물류 딱 틀어쥐었습니다. 자, 중국이 좀 물류 갖고 장난 좀 쳐봤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재편에서 커트 당했죠. 세계 물류의 핵심인 파나마 운하를요,
블랙록 같은 미국 금융 자본이 장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생각했던 판을 완벽히 뒤엎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에어포스원에 블랙록 회장 같이 갔습니다. 트럼프 정부가요, 블랙록을 내세워가지고요, 파나마 운하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중국으로부터 뺏어온 과정은요, 이번에 방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시진핑을 압박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물류 장악 시나리오로 평가를 받습니다. 과거에 중국은요, 1대1로 정책을 통해 가지고요, 자, 파나마 운하 양끝 항만, 발보아항, 크리스토발항 이거 운영권을 확보하고요, 막대한 인프라를 투자해가지고 파나마 정부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기가 차고 코가 찰 노릇이죠. 원래 1914년 개통하고 85년 동안 미국의 소유였고 미국이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1977년에 토리오스 카터 조약으로요, 1999년 12월 31일 날 정오를 기점으로 어디로 넘어갔냐? 파나마 정부로 소유권과 운영권이 완전히 반환이 됐습니다. 요거 촉 물어가지고 중국이 여기에 대량으로 돈을 투입하면서 양 끝에 중국 자본을 대거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시작하고요, 가장 먼저 뭐 했냐라고 하면요, 중국이 장악한 이 공급망을 탈환하기 위해서 민간 자본의 힘을 빌리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을 전면에 세워가지고요, 파나마 국가 부채 해결해주고 신규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제안해가지고요, 파나마 정부와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항만 운영권 있잖아요, 그거 연장 계약 시점에 맞춰가지고요, 블랙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그것을 인수하거나 파나마 정부가 운영권을 회수하도록 유도해버렸습니다. 파나마 정부랑 미국 정부가 어떻게 찐찐하게 간다라고 하면 중국 걷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블랙록이요, 파나마 운하의 현대화 사업, 가뭄 대비 용수관리 프로젝트 이거 맡아가지고요, 돈 우리가 투입할게, 중국 자본에 너네들 자꾸 물들이지만 중국 물 튀면 그 다음부터 작살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운하 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배들의 우선순위, 그 다음에 통행료, 보안 점검, 이걸 어디 우선으로 가냐? 미국 우선으로 재편했다라는 거죠. 자, 2024년에 파나마 운항에 대한 이용량을 보면요,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1억 5,706만 2,038건입니다. 중국은요 4,504만 건, 일본도 3,000만 건, 한국은 여기서 한 2,000만 건 됩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파나마 운하가 없다라고 하면요, 지금 이렇게 삥 아래로 둘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간다 그러면 약 22,500km, 그런데 파나마 운하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9,500km로 13,000km가 단축이 된다라는 거죠. 시간과 연료 엄청나게 절감해준다라는 겁니다. 최근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면 그 가치가 더욱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것을요, 중국이 가지고 놀고 있던 것에서 미국이 싹 다 흡수해버렸다라는 것. 자, 중국 배가요, 전 세계로 나가고 싶어도 미국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구조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것. 트영 짱.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금융과 기술의 식민지화. 저는 이번에 성공했다라고 봅니다.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총수들이 왜 같이 갔을까? 중국 금융시장의 빗장을 강제로라도 열겠다라는 겁니다. 중국 반도체 자립 꿈도 못 꾸게 하겠다고 젠슨 황 같이 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거 싸게 쓸 수 있게 해줄게 라고 대못 박은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ASML 노광 장비까지 차단당한 시진핑. 반도체 끝났으니까 엔비디아 있잖아, 우리 거 써, 이렇게 만든 거죠. 중국이 반도체 자립에 대해서 꿈도 못 꾸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오, 금융 기술적으로 완벽한 식민지를 만든다. 이거 진짜 대단한 전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시작되고요, 이 중국에 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만들어 왔구나. 베네수엘라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이란 그냥 친 게 아니다 라는 거죠. 2기가 시작되자마자 블랙록과 미국 정부가 합작해가지고 파나마 운하 가지고 오고, 와, 저는 진짜 트럼프 대통령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산업의 쌀인 그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 ASML 노광 장비의 완전 차단. 이거는요, 단순히 물건을 파고 사는 수준을 넘어가지고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 그러니까 자립이다라는 뿌리 자체를
뽑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ASML 이 차단에 대해서요, 이 파괴력이 장난이 아닌데요. 자, 과거에는요, 초미세 공정에 필요한 극자외선 장비 이것만 중국에게 막아왔습니다. EUV.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요, 이제는 범용 반도체 생산에 쓰이고 있는 DUV, 그러니까 심자외선 장비까지도 차단 범위를 넓혔습니다. 아예 그냥 반도체 만드는 기계 자체를 중국에게 못 가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장비를 이미 가지고 있더라도 쓸모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트럼프 정부는요, 네덜란드 정부를 압박해가지고요, 중국에 설치된 ASML 장비에 대해서 서비스, 부품 공급에 대한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노광 장비 이거 자체가 장기적인 점검, 소모품 교체 이거 없으면 금방 고철 덩어리가 되는 거죠. 부품 공급이 끊긴다라고 하면 중국 내 반도체 공장들 가동 중단합니다. 시한폭탄을 안게 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장비를 고칠 수 있는 ASML 핵심 엔지니어들이 중국에서 철수를 했죠. 그럼 중국은 스스로 장비를 수리하거나 개조할 수 있냐? 없다라는 겁니다. 기술적 고립 상태에 빠졌다라는 거죠. 근데 ASML 이거 미국 기업 아니잖아. 맞아요. 이거 네덜란드 기업입니다. 실질적인 기술 주권과 금융 소유권은 미국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요, 미국 기술이 들어간 장비는 미국의 허락 없이는 팔 수 없다라는 논리로 ASML 팔을 꺾어버렸다라는 거죠. 사실 대체 불가합니다. 사실 노광 장비 시장에서는 ASML 점유율이 절대적이죠. 중국이 자체적으로 이 노광기를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 격차가 이미 최소 20년이 벌어진 상황에서 이 장비 생산해내는데 시간 걸리죠. 20년 동안은 기술이 잠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시진핑이가요, 뭐 반도체 굴기 2025 자금률 70% 목표로 막 대거 우리나라 기술자도 빼가고 스파이 심어가지고 정보 캐내고, 그런데 ASML 차단으로 인해가지고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대한민국 삼성에서 몇 조 단위의 기술 빼갔고 뭐 전 세계 기술 빼가가지고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끝났다라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내가 던진 메시지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ASML 없다라고 단언한 건 시진핑에게 경제적 굴복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미래 기술 생존권을 놓고 도박하라라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미국의 종속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시진핑이가 하나, 그거 내 가오 좀 살려주십사, 내 하나 뭐 대만 문제를 들고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잽을 날렸습니다. 시진핑이 뭐라고 했냐, 대만 건들면 충돌하겠다, 벼랑 끝 정수를 펼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그런 질문 받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야, 시진핑 꼴값 던다, 대만 카드 그게 네가 나한테 던지는 협박이냐? 씨알도 안 먹혀. 이렇게 나가버린 거죠. 그걸 전 세계가 지켜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야,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대만 가지고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트럼프가 좀 센 것 같은데? 야, 그러고 보니까 이란 충돌할 때 중국이 미국 상대로 도발하지 않았어. 미국 눈치 보면서 이란 도와주지도 않고 이제 와서는 손절까지 쳤어. 아, 중국 준비 안 됐구나. 이것도 입벌구구나. 이렇게 전 세계가 판단했다라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요, 시진핑 다음이 있습니다. 시진핑 저 자리에 언제까지 앉아 있을 거야? 시진핑이 없다라는 거죠. 포스트 시진핑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을 미국의 하부 시스템으로 전락시키는 시나리오가 완성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번 회담은요, 중국이 생산 국가였는데 이제는 미국의 물건을 소비하는 거대 소비 시장으로 전락했다라는 것을 알린 상황입니다. 트럼프는요, 중국 해체하고요,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설계한 겁니다. 미국의 시장이 하나 더 열렸죠. 어디에? 중국에. 자,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해일 앞에 어디에 서야 할지 길을 잃었습니다. 제가 볼 땐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려가지고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다라는 거죠. 아직도 중국 눈치 보고 있습니다. 줄타기 외교? 아유, 개나 줘버려라 라는 거죠. 그냥 이재명 정권은요, 처음부터 판을 잘 못 읽어가지고요, 자살 행위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계한 이 전 세계 재편에 대해서 그렇게 파악이 안 됐을까? 시진핑이요, 마가를 외쳤다라는 것.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해 중국의 부흥도 함께 하겠다라고 외쳤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중국 부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재명도 끝물이네요. 김영은 TV였습니다.